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채널 초대석 허양숙입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늦게 온 소프로 유명하신 고두현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날도 엄청 더운데. 그러네요. 네,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땀 나는 게 정상이죠. 네. 네. 덥긴 해요. 그쵸. 예. 많이 덥죠. 입추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계속 더웠다는 게. 예. 더위한테 이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선 말씀 나누기 전에요. 우리 네. 시인님 양력부터 소개해드리고,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고두현 시인님께서는요, 한려해상 국립공원 중에서도 풍광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경남 남해 금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등단하셨고요. 제10회 시와 시약 젊은 시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1988년 한국경제신문 입사 후 주로 문화부에서 문학과 출판을 담당했고 문화부장을 거쳐 지금은 논설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KBS와 MBC, SBS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서 책 관련 코너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시 읽는 CEO를 통해 시와 경영을 접목하면서 독서 경영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시에 대한 인생의 지혜와 일상의 소중함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서로는 시집 달의 뒷면을 보다, 늦게 온 소포, 물미 해안에서 보내는 편지를 비롯해 시 에세이집, 시 읽는 CEO, 마음에 읽는 시, 마음 필사, 동주 필사, 사랑 시를 쓰다, 그리고 생각의 품격, 교양의 품격, 경영의 품격 등 29권의 저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시집 제목이 참 특별해서 그냥 네. 보는 순간 이거 무슨 내용이지 하고 보고 싶은 그런 제목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따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네. 우선 우리 시인님이 경남 남해 금산 출신이세요. 예. 네네. 그래서 경남 남해하면 보리암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네. 보리암. 네, 우리나라 기도처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금산 보리암. 네, 예. 그래서 보리암 유명하고 또 서포 김만중 선생님, 네. 그리고 약천 남구만 선생님 귀향했던 곳으로 유명한데요. 네, 관련해서 고향에 대한 이야기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남해가 섬이잖아요. 네. 섬치고는 우리나라 큰 네 번째 섬인데, 섬이죠. 네 번째로 큰 섬으로. 네 번째, 다섯 네네. 번째 이러던데, 네네. 거기가 논농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척박하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옛날부터
풍광은 아름다운데 유배객이 많이 왔어요. 네. 그래서 아마 남해로 유배 오신 선비들이 200몇 분 됩니다. 그렇게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제일 유명한 네네. 서포 김만중 선생이 이제 우리 잘 알려져 있고, 제가 중앙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 서포 김만중 선생의 입장이 되어서 그 마음으로 네네. 유배를 떠나서 하동 쪽에 이제 이 무트의 끝에서 네. 남해 섬으로 건너가기 직전의 심정을 네네. 읊은 작품 남해 가는 길 네, 유배 시첩길 이랬던 게 네. 거기서 나온 거였는데 네. 뭐 상주 해수욕장도 아름다운 데고 네. 아까 시집 제목에도 나왔지만 물미해안 네네. 물미해안. 네, 네. 아주 참 너무 이름도 예뻐요. 어여쁜 길. 네, 물미해안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지. 네. 그 여러분 독일 마을 기억날 거예요. 독일이요? 독일 마을이라고 네네. 남해 가면 실제로 독일 풍으로 네. 집들을 지어서 그 마을 이름이 독일 마을. 마을인데 네네네. 옛날에 우리 광부나 간호사들 네. 독일 일하러 갔던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고국에 만년에 돌아와서 네네. 지낼 수 있도록 지어놓은 그 마을인데 그 마을 이름이 네. 행정구역으로 물건이에요. 네. 물건이다 그럴 때 네네. 그놈 참 물건일세. 그 물건인데 네. 수건 건자와 닮았다고 그래서 이제 물건이라 그랬는데 네네. 거기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아름다운 병풍림이 있는 네. 바닷가 마을인데 그 물건리에서 네. 물건에서. 저 아름다운 미조항까지 이어지는 해안길 구절양장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네네네. 앞글자를 따서 물건과 물건리에서 미조까지 네, 간 이어서 해서 물미해안이 되는 물미해안도로 이렇게 붙인 거였는데 네. 그렇잖아도 그 시인님이 붙이신 건 아니죠? 아니죠. 그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라는 네. 네. 제목의 시집이 나오고 난 뒤로 네. 사람들이 거기가 도대체 어디냐? 네, 그쵸. 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김승옥의 네. 무진기행에 나오는 네. 무진처럼 어디 지도에 없는 게 아니냐? 네네. 삼포 가는 길처럼 삼포라고 콕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거기 한번 가보자 이래서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2주에 한 번씩 네. 문학기행을 댕겼네요. 서울에서. 그때는 그저 마음만 젊어갖고 네. 나중에는 힘들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계절에 한 번, 1년에 2번 이렇게 줄였는데 네네. 한 3년을 그렇게 하고 댕겼군요. 와, 남해 홍보대사. 그래서 그 시가 네네. 그 지명의 등기부 등본처럼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그러던데 네네. 그 덕분인지 이제 그 물미해안 도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알려졌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네. 아름다운 길, 이 아름다운 남해안 길 이런 네. 1위에 오르고 이래요. 그쵸. 그러더니 사람들 참 똑똑해요. 네. 거기에 스토리를 누군가 입혔어요. 네. 그 물미해안 도로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드라이브하면 네.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그 자발적인 신화가 생긴 거예요. 네네네. 그러더니 사람들이 더 몰려요. 네. 그 시를 쓴 보람이랄까. 그러시네요. 기쁘죠. 네. 근데 만약에 물미해안이 아닌 다른 이름의 해안이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어감도 이쁘죠. 네네. 어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도움을 받은 이렇게 것 같아요. 다들 마음이 가고, 물미해안 왠지 가고 싶은 곳. 네,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가지 않았나. 귀한 일 하셨네요. 남해시인가요? 남해시? 뭐 그렇죠. 네, 그곳에서 공로상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행정관청으로는 남해군. 군인가요? 네, 남해 관련 시라고 알아들었네요. 네,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남해시.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아주 아름다운 사연이 물미해안에 남해에 있었네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늦게 온 소포로 대중들, 특히 낭송가들에게 많이 알려져 계세요. 네, 근데 이 시를
쓰시게 된 배경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머니에 대한 그 이야기 좀 말씀해 주시면 또 많은 독자, 이렇게 시청자분께서도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어요. 네. 그 시에 얼추 드러나 있긴 한데 네. 그 배경 스토리가 이제 이렇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해가 이제 척박한 네. 데라 농사가 잘 안 되니까 네. 이제 바다에 나가서 뭐 고기 잡거나 네. 조개 캐거나 뭐 산 나무 뜯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지냈는데 네. 남의 특산물 중에 좀 특이한 게 유자, 치자, 비자예요. 아, 유자, 치자, 비자. 남의 삼자 이래가지고 옛날에 네. 유명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비자는 많이 흔하진 않지만 네. 유자는 지금도 유명하지요. 네. 근데 이 남의 유자가 땅이 이제 기름지지 못하다 보니까 뿌리를 내리려고 네. 유자나무가 안간힘을 써요. 땅 네. 밑에까지 더 네. 깊게 네. 영양분을 찾아서. 그렇죠. 그리고 또 위로는 세찬 바닷바람을 바로 네. 맞죠. 네. 어, 경계가 되고. 그런 일종의 이제 시련인데 네. 그 덕분에 생긴 거는 모양이 안 이쁜데 네. 유자가 네. 향이 깊고 오래가요. 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남의 유자가 비싸요. 아, 그래요? 아주 비싸요. 유자가 거제에서도 많이 나오고. 예, 이제는 네. 이 위로도 많이 올라왔죠. 물론 이제 고흥이나 이쪽에도 유자가 유명한데. 네. 아무튼 그 죽방멸치가 네, 나는 죽방멸치가- 데가 또 거긴데 남해. 남해예요? 예. 우리 동네에서 죽방멸치가 나는데 그 네. 죽방멸치가 신세계백화점 같은 고급 식품관에 가면 일반 멸치보다 10배를 굉장히 받아요. 비싸죠. 그럼요. 남의 유자도 그거 비슷하게 조금 비싼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그래서 것보다. 네. 유자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학비 걱정 없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대학나무, 네, 대학나무라고 대학나무. 불렀는데 그래서 우리 집에는 당연히 네. 대학나무가 한 그루도 없죠. 없어요? 우리 큰 집, 작은 집, 세 집에는 유자 이제 이 농장을 했기 때문에 네. 대학나무가 엄청 많았는데 우리는 이제 아버지가 북한도로 뭐 뜻을 품고 갔다가 네. 아무 뜻도 못 이루고 이제 실패한 인생으로 낙향한 상황이라 네. 큰 집 이제 모시던 한 기층 위에 우리 이제 초가집 짓고 겨우 풀칠만 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남의 금산 절집에서 네. 이제 살았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 절집에서 이제 아름다운 상주 해수욕장이 있는 마을까지 한뭐 2-3시간 하루에 통학거리 다 따지면 왕복 2-3시간요? 예, 그러니까 뭐 다람쥐처럼 쪼르르거리면서 댕겼죠. 네. 그렇게 하고는 고등학교를 못 갈 형편이었는데 다행히 공짜 학교가 그해 생기는 네. 의무교육이죠? 분에 네. 아니 의무교육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공짜로 나라에서 만들어준 학교가 하나 생겼었어요. 네. 뭐 군대도 면제되고 뭐 그럼 특수학교군요. 예. 네. 저 특목고가 하나 생겼었는데 네네. 그때 기숙사도 있고 그래서 그 덕분에 네. 이제 공짜로 학교를 갈 수 있어서 네.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저 멀리 무트로 떠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태에서 절집에 공양주부살로 네. 한 8-9년 있다가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무트로 떠나는 걸 보고는 네. 아이고 이제 됐다 싶은지 머리 깎고 걔를 받고 스님이 이제 어머님께서요? 됐죠. 어머님. 그래서 스님 밑에서 네. 발령이라고 해야 되나? 발령도 하던 데가 그 물건 위에 있는 미루감이에요. 네. 그 이제 1인 주지죠. 네, 말하자면 네. 그 혼자 계신데 그 어머니가 이제 가끔 쌀 보내주고 이러면서 제가 대학 때 고학으로 어찌어찌 졸업을 겨우 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신문사에 합격을 해서 네. 초년병 시절이죠. 아마 기자 2년 차쯤 됐을라나. 네. 홍은동 그 산 언덕배기에 이제 전세 얻어서 네. 지낼 때인데 한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이 소포가 밤늦게 왔어요. 아, 네. 배달이 아마 이 지연돼가지고. 그랬던 모양이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보니까 글씨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니 네. 스님 네. 풀어봤더니 뭐 이불에 무슨 뭐 내복에 장갑에 버선에 할 수 있는 거는 다 넣은 거예요. 네. 요즘 같은 뽁뽁이가 있으니까 좋은데 네.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그쵸, 그쵸. 그게 무슨 단술단지처럼 이렇게 쌌나 하고 봤더니 네. 다 풀러봤더니 거기 남의 유자가 세 보니까 9개인데 네. 10개 있으면 10개 보냈겠죠. 이제. 네. 9개 얻은 거죠. 이제. 그걸 다 보낸 거예요. 보니까. 네. 그게 코끝이 시큰해지는데 그 자세히 보니까 네. 또 편지 한 장 우리 어머니 그 중세 맞춤법으로 삐뚤빼뚤 네. 쓴 아이고 그 편지 보니까 이번에는 또 이 눈시울이 네. 뜨끈뜨끈 그러네요. 그래서 남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놓고 닫지를 못한 상태로 이제 어머니와의 그 소통이죠. 네, 네. 그러고 있는데 이제 한밤중 넘어 새벽으로 가는 시간인데 눈이 내리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일부러 찍어주듯이. 네. 그래서 그 내리는 눈이 창틀에 앉아서 네. 천천히 녹아가는 네. 그 모습이 마치 내 마음처럼 글썽글썽해 보이더라. 그거를 네. 옆에 있는 대학 노트를 갖고 와서 그냥 한달음에 썼어요. 네. 제가 시를 빨리 못 쓰거든요. 아, 그래요? 한 편 쓰는데 한 몇 달 걸리고 막 이러기가 쉬운데 이 시만큼은 네네. 앉은 자리에서 썼네요. 그래서 명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마 네. 그 이야기가 있고 풍경이 그려져서 네네. 그런지 네. 또 이제 분량도 조금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아마 낭송하는 분들이 네. 모르겠어요. 이 들리기로는 늦게 소포를 갖고 나가서 낭송 대회 나가는 대상을 받는다고 맨날 네, 그랬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낭송 좀 하고 싶대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못해갖고 포기했어요. 아, 네. 맞아. 거기 우리 어머니 편지. 네, 근데 굉장히 구수하고 어머님이 확실히 달관한 듯한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낭송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경상도 말을 흉내를 내도 주변에서 그만두세요. 이래서 네 포기했어요. 근데 저도 낭송하고 싶은 시거든요. 네. 그런 또 가슴 찡한 또 사연이 있네요. 우리 낭송가님들이 이제 앞으로 늦게 온 소포를 낭송할 때는 지금 시인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러한 사연을 더 마음에 담고 하다 보면 더 그윽한 낭송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인님 각 방송국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를 전파하는 어떤 그런 활동을 해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라디오 네. 문화 프로그램 꽤 오래 나갔네요. 네, 그러신 거 모든 3사 방송국에 다 네, 그렇게 해오셨는데 또 시인은 CEO라고 해서 예. 매우 혁신적 작업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일을 하시면서 또 많은 또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아, 예. 네. 그 시 읽는 CEO라는 네. 책을 쓰게 된 이제 계기는 출판사 대표 한 분하고 밥을 먹다가 네네. 시가 네. 우리 생활 속에서 밥 먹듯이 이렇게 네. 가깝고 일상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게 네. 시를 너무 벽장 책장 속에 가둬놓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맞아 이러면서 네, 네. 둘이 의기투합했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냉장고 앞에 맨날 붙여놓는 네. 시를 보고 부부싸움도 안 하게 되고 네. 아이들하고도 잘 지내고 네. 뭐 이런 얘기들 좀 이제 하게 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나 시를 그냥 던져주면서 읽으라고 그러면 겁을 내니까 네.
그 시와 맞는 네. 이야기를 네. 거기에 얽힌 아, 소리를 같이 접목시켜서 네네. 들려주면 네.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무조건 이야기만 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의미가 있는 네. 그 공감할 수 있고. 핵심어, 개념어 한 단어씩을 만들어서 네. 예를 들면 뭐 가장 흔한 거라면 사랑, 네. 뭐 믿음, 네네. 그다음에 네. 또 이 공감, 네네. 격려, 네. 이제 이런 열쇠어가 하나씩 네. 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서 네. 거기에 맞는 시를 고르고 아, 또 네. 거기에 맞는 어울리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일화를 발굴하거나 아, 네. 아니면 또 제가 그 찾아서 혹은 재구성해서 네네. 그렇게 해서 20개의 낱말과 네네. 20편의 시와 아. 20가지 이야기가 네. 각각 짝을 이루어서 네네. 이어지는 책이었는데 귀한 작업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때 마침 네. 독서 경영 전도사처럼 네네. 신문에 독서 경영이라는 말을 네. 제가 맨 처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네.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독서 경영 전도사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CEO들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도 네. 그걸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네. 책은 좋아하고 시도 읽고 싶은데 어떻게 네, 되는지 네. 모르겠다. 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해서 시 읽는 CEO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CEO가 그렇게 많은가 하고 놀랐죠. 많죠. 근데 알고 봤더니 네. CEO가 그들이- 되고 싶은 그렇죠. CEO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사서 맞아요. 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렇구나. 역시 시는 외롭지가 않다. 네, 네. 그러면서 그때 이 책이 2007년에 초판이 나왔는데 네, 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네. 세상에 처음 공개한 해가 그 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뉴욕타임스가 스티브 잡스 특집을 네. 두 페이지인가를 했는데 그때 나온 그 뉴욕타임스 기사가 네. 잡스는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로를 네네. 얘기하면서 시를 좋아한다고 네. 그런다. 네. 그러면서 뛰어난 CEO들은 네. 경쟁자들이 읽는 책이나 네. 경쟁에 관한 책보다 네. 네. 생각하는 방법에 관한 책, 네. 예를 들면 시집이나 여행서나 철학서나 네. 디자인, 네. 역사책 네. 이런 거를 본다더라라고 네. 뉴타임스에 나온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딱 그거를 이제 우리 카피로 썼죠. 네, 시기적으로 딱 맞았네요. 그러면서 시인은 CEO가 이제 강연 요청이 막 많이 네. 들어오니까 네. 기업에 갈 때마다 혹은 단체에 갈 때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렸죠. 네. 잡스가 시를 좋아해서 그 덕분에 이렇게 된 실제 구체적인 상황. 네. 나중에 이 아이폰 모서리를 네모제비로 날렵하게 만들 것인지 네네. 둥글게 라운딩 할 것인지를 그쵸. 곡선화할 네, 네. 것인지를 고민할 때도 네. 혼자 가서 책을 펼치고 고민했는데 그때 펼치는 책이 역시나 시집이었다. 네. 그럼 늘 그 시집은 거기 있는데 네. 똑같은 시집을 맨날 펼친다더라.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잡스한테 물었죠, 누군가가. 왜 당신은 똑같은 시를 또 읽고 또 읽느냐 그랬을 때 네. 그 시집은 똑같으나 나의 고민은 늘 다르다. 네. 네. 새롭다. 네. 따라서. 그래서 네. 그 시에서 얻는 답이 매번 새롭다. 네. 네. 예. 그러니까 공감합니다. 네. 20살 때 읽은 삼국지와 두 번째 20살인 40에 읽는 삼국지가 다르듯이, 그죠? 네, 느낌이. 네,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이 그랬는데, 지난해에 이제 개정 중부판을 아, 내면서 네. 이제
또 이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네. 그때 만났던 CEO들이 네네. 똑같은 얘기를 1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이제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아니 그때 잡스가 좋아하는 게 그러면 누구의 어떤 신냐고 물어보면 꽁벙벙거리가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번에는 많이 좀 들려드리곤 하는데 그 서문에도 그렇게 개정판도 쓰고 그랬었는데 잡스가 200년 전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를 그렇게 좋아했다. 네. 그의 시 중에 순수를 꿈꾸며 네. 하나리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국화에서 천국을 본다. 뭐 이렇게 시작하는 네, 아주 네, 긴 120분 행짜리 네. 장시인데 이렇게 구체적인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더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 읽는 CEO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 한 시도 있고 시조도 있고 네네. 중국 시도 있고 한데 네. 시 읽는 CEO라는 게 그래서 후속작으로 나왔죠. 네, 맞아요. 그러고는 이제 시리즈가 생겼어요. 이제 제가 다 뭐 아이디어 낸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림 읽는 CEO, 역사 읽는 CEO, 와인 네네. 읽는 CEO 뭐 이러면서 다른 열 몇 분들이- 권짜리 이제 시리즈가 된 그래요? 거죠. 그런 사연이 생각나네요. 지금도 그 시 읽는 CEO와 예시 읽는 CEO를 이제 이 쌍으로 네네. 들고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계세요. 그분들 네. 가끔 두 책에다가 동시에 사인해달라고 그럴 때 보면 네. 그 사람 다시 보여요. 네. 와, 이분들이 아직도 시에 대한 그 효용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데 네. 그냥 일반 독자가 아니라 또 영향력이 있는 네, 분들이잖아요. 네. 오피니언 리더들이 우려서 더 의미 있구나. 책 쓴 보람이 있다. 진짜 귀한 일 하셨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의 전령사이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네. 이제 다음 질문 들어갈게요. 오늘 그냥 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진행을 빨리 합니다. 네. 네. 시인님의 시는 잘 익은 운율과 동양적 정조, 발관된 화법을 통해 전통시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요즘 시풍이 지나치게 왜 산문화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노래나 낭송으로부터 좀 멀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시인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네. 네. 어려운 시를 쓰거나 네네. 조금 특별하게 좀 낯설게 해서 의미를 찾는 분들이 작업 의미 있죠. 네네. 의미 있고 또 개성도 필요하고 또 어떤 사조의 다양성도 있고 그런데 정통 서정시가 그만큼 이 지위가 낮아졌다거나 네. 가치가 줄어드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의미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대적으로 아니죠. 폄하되는 건 아닌데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 흑백 논리나 이분법처럼 해서 네. 정통 서정인율은 낡은 거고 네. 이게 새로운 거다라고 구분을 억지로 해서 분류할 때는 좀 안타깝죠. 우리가 알다시피 문학이라는 게 인류의 가장 오래된 보편적 가치와 또 인간의 본원적인 정서 이런 걸 뿌리 삼아서 서로의 영혼을 건드리고 감성을 교류를 하는 건데 특히 시라는 거는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긴 울림을 주는 문학 장르가 시인데 그렇죠. 네. 그 시에서 시의 생명인 노래, 네네. 운율, 리듬감이나 네네.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 이래로 네, 계속 계속 유장하게 이어져 오는 네네. 최고의 보편 가치 중에 빛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하게 한 거죠. 줄이거나 네. 감추려고 노력하면서까지 할 때는 다른 의도가 있을 텐데 네. 그 의도를 살려내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이 가치를 본원적으로 살려야죠. 네. 그리고 시 속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노래 운율이 있고 그 운율 따라 읽다가 보면 그
그 시에 담겨 있는 그림이 떠오르고 네네. 어떤 이미지가 그쵸. 떠오르지요. 네, 그 네. 이제 그림, 네. 회화성이라고도 하죠. 네. 그 노래와 그림이 있는데 그 속에는 또 아까 우리가 늦겨운 소포나 물미한에서 보내는 편지처럼 네. 담겨 있는 숨은 이야기가 또 이야기가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그러니 이 세 가지가 삼각발처럼 네. 균형을 잡고 있는 위에서 그 시를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새로운 감흥, 거기에서 나오는 독창적인 상상력, 네, 네. 창의력, 네. 이런 것들이 그 위에서 꽃이 피는 거라 이 네 가지가 입체화된 건데 네. 그러려면 맨 먼저 운율이 살아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학교 때 전 국문과에서 시를 전공했는데요. 네. 시를 전공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향가와 여요, 고려 가요죠. 여요는 이런 거를 필사하는 걸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네. 저의 스승님 네. 소월, 네, 네. 백석, 미당, 네. 모궐, 네. 뭐 또 그게 지용, 네, 네. 이분들하고 친해진 이유가 다 그분들의 살아있는 정말로 꿈틀거리는 운율. 네, 네. 혼자 짝사랑하신 거죠? 예. 그래서 밤마다 그분들 찾아다니는 격이죠. 네. 그래서 늘 따라 써보는데 네. 이쪽에 놓고 이쪽에 이제 따라 써보잖아요. 네, 네. 쓰다 보면 네. 이 한 줄을 네. 눈으로 외워서 여기다 따라 쓰는데 네. 마지막 어휘 하나 정도가 가끔 보면 달라요. 아, 아, 맞다. 나는 당연히 이걸 거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네, 네. 아, 이분이 아, 네. 이 단어를 썼구나. 네, 네, 네. 이럴 때 온몸으로 쫙 시가 네, 네, 네. 네. 가르침이 바로 오는 거죠. 네, 네. 그쵸. 그렇게 하면서 몸으로 운율을 배웠거든요, 여자는. 아, 네. 필사하면서. 네. 그래서 그 운율에 대해서만큼은 시의 생명인데 더 잘 살리고 네, 더 네. 많이 활용하고 그래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 네. 요즘 일부 어렵게 쓰는 시가 운율을 못 살리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시인님께서 마음필사라든가 예. 동주필사라든가 이런 책을 또 발간하신 것 같아요. 네. 동주필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윤동주님의 시를 예. 역시 이렇게 필사하는 건데 마음필사는 무엇을 담아서 마음을 필사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 한때 우리나라에서 그 그림 그리기 책이 유행했잖아요. 맞아요. 컬러링 네, 북이라 네, 그래서 네. 따라 그리는 거, 그래서 색칠하고. 네. 그건 이제 유럽에서 인기가 있어서 우리나라로 금방 네. 유입이 된 건데, 저는 이제 교보문고에 자주 갑니다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유행이니까 그냥 마구 사요. 네. 사는데 저도 사봤는데. 예, 아이들이 그걸 이제 따라 네. 하면서 네. 네. 엄마 여기 그냥 그림 말고 무슨 말은 없어? 네. 그런 게 제가 생각해도 네. 우리나라 사람은 그림만 그리는 것 갖고는 성이 안 찰 것 같고 하다 못해 네. 뭐 영어로 그냥- 러브라고도 써놓고 거기 색칠하는 그렇죠. 거라도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네,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맞아. 콘텐츠가 있는 네. 따라 쓸 수 있는 책이 필요할 거다. 아. 이 유행은 오래 못 가고 아마 그걸로 넘어가지 않을까? 네. 이제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짧은 시를 준비했어요. 아, 네. 그래서 아이디어는 뭐였냐면 네. 짧은 시 한 줄짜리 네. 이런 거를 난을 치듯이 아, 네. 난촉처럼 아. 디자인을 하는 거죠. 글자를. 네, 글자로요. 예, 시를 이렇게 배열하는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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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배열을 아. 해서 난처럼. 네, 네. 그럼 글자로 그림을 그렇죠. 그럼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한번 써보게, 아, 필사를 해보게. 네, 네.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 출판사 마침 만나진 사람하고 이제 의논을 했는데, 네. 아, 이 디자인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 네. 우리는 작은 출판사니까
괜히 그동안에 이 아이디어가 아까우니까 혹시라도 다른 쪽에서 뺏길까봐 네. 큰 출판사에 얘기되는 대로 빨리 내는 게 어떻겠냐고 네. 그래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그렇지, 그럼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출판사에 제가 그 주로 내는 출판사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날 밤 저녁 먹자고 한 게 그 책 나온 포트 출판사의 사장님인데 네네. 그 대표님하고 이제 뭐 오랜 인연이 있었죠. 저녁을 먹다가 둘이서 동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네. 자기가 지금 막 5명이서 기획회의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걸 하자고. 네.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가셨어요. 아니 그 얘기를 네. 다른 출판사에 했고, 이제 이미 했고. 줄 거라고 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네. 거기 가기도 전에 여기에서 이제 만나진 거잖아요. 네네네. 우연히 진짜. 네. 그래요? 나 안 그래도 지금 이러려고 있는 중인데. 네네.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작업이 됐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이거는 젊은이보다는 아마도 40대 이후를 겨냥한 게 맞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고급스럽게 만들자. 세련되게. 네. 그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썼죠. 그리고 필사를 하려면 이렇게 펼쳐서 필사해야 되는데 그 책을 장정을 잘못하면 찢어지잖아요.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펼칠 수 있도록. 이것처럼 이렇게 굽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쫙 펼쳐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정을 이제 필사하게 된대요. 이러면서 그렇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좋아하는 시들과 명문구, 좋은 문구 이런 거를 한쪽에 이렇게 인쇄하고 이쪽 따라 쓸 수 있게 여백을 디자인하고 이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너무나 제목이 어려웠는데 제목이 어려웠어요. 손으로 쓰는 온갖 것들이 다 나왔죠. 그러다가 그 마음으로 옮겨 적는 이런 제목까지 막 나오다가 그냥 넉자 타이프로 탁탁 때리자. 그래서 줄이니까 마음 남고 필사 남았죠. 그래서 마음 필사 이랬는데 해놓고 보니까 그게 괜찮아요. 길게 하는 것보다 마음 필사하니까 대체 마음을 어떻게 필사하지? 라는 또 그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손이 가게 되죠. 필사란 누군가의 마음을 옮겨 적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했었는데 그게 또 그 공교롭게 약간 반발 앞선 정도의 시점 잘 맞았나 보죠? 그게 이제 너무나 잘 팔린다 이래가지고 후속작으로 낸 게 이제 사랑 시를 쓰다. 이거는 이제 젊은 독자를 위해서 사랑시 위주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딴 데서도 필사를 좀 해보자 그러는데 한 편집자가 윤동주를 너무나 좋아하는 편집자가 자기는 그걸 생각을 오래 해왔다면서 윤동주에 관한 필사는 꼭 자기 출판사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준비한 정성이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었죠. 왜냐하면 작년이 2017년이 윤동주 탄생 100주년이잖아요.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안 그래도 이게 딱 맞는데 그래서 윤동주 시를 따라 쓸 수 있게 필사책으로 이제 디자인한 거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윤동주 시의 원문을 정본을 확립하는 거였어요. 동주가 시작 노트가 여러 건 있는데 거기에 초고 썼던 거하고 그다음 저쪽 노트로 옮겨 쓰면서 또 바꾼 거하고 다 날짜도 적어놨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바꾼 거를 정본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그거보다 이게 더 뛰어난데 이걸 정본으로 삼을 것이냐 논란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연구 중인데 그 작업을 제가 동주의 원고 그 영인본으로 다 실물이 이제 묶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일일이 다 대조해가지고
동주 탄생 100주년 기념 원본. 네네, 원본. 네. 그래서 동주 정본을 아, 네. 정본. 먼저 확립을 해서 그걸로 필사를 한 거라고 좀 의미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 바람에 이제 필사 얘기하는 사람 지금도 많네요. 네, 그러니까요. 짧은 질문이었는데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그게 또 매력이죠. 네, 독자들은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시인과 기자, 이런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인과 기자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해오셨어요. 예.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또 시인님의 생각과 어떤 사유방식이 또 있지 않을까. 어떻게 기자라는 것과 시인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었는지. 네. 네. 지금도 가끔 이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전혀 다를 것 같은 영역 두 가지를 갖고 살아왔느냐. 네. 생각해 보니까 신문사 기자가 된 지 30년이네요. 벌써. 제가 1988년에 입사했는데, 입사했더니 1988년 가을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고 보니까 네. 세상에 시인이 계시더라고요. 시인. 선배가. 아, 네. 김훈식 아, 그래요? 선배가 네. 그때 편집부 아. 기자셨는데 네. 등단한 시인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우. 와우. 네. 그래서 뭐 우연히 제가 숨어서 시 쓰고 있는 거를 이제 들키게 되고, 네. 그러니까 선배가 또 귀여워해주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기자 둘이 매주 목요일인가에 인사동에 출몰 하는 거죠. 네. 우리 인간시 동인이라는 걸 그때 결성해서 네네네. 시 쓰는 사람들,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에서 동인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 인사동에서 자주 모였었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인사동이 그 문인들이 많이 모이는 데였죠. 그렇죠, 지금도. 네. 지금 조금 이제 줄은 건데, 그때에 비하면. 네네네. 그래서 그 인사동의 시인학교라는 장소에 자주 모였고, 네. 거기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눈 내리는 겨울 숲으로 초대라는 이름으로 거기서 시낭송 대회도 하고 그랬었죠, 우리. 그 시인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신 건가요? 그 이런 대회라기보다는 네네. 시낭송회라고 해야 되겠네요. 시인들끼리의. 예, 그냥 네. 옛날처럼 시회를 즐긴 거죠. 그렇죠. 네. 화평회도 하고 이러면서. 그때 아마 그 늦게 온 소포라는 시를 네. 사무실에서 마지막 이제 정서하고 막 이루고 있을 때 네. 김웅식 선배가 아마 그 시를 맨 처음 본 독자가 아닐까. 그래요? 네. 그 인사동에서 그거를 이제 낭송하고 발표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군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상징적이죠. 신문사에 네. 들어갔는데 신문사에 이미 시인이 계셔요. 네네. 그래서 이거 가능하겠구나. 그러면서 습작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저는 물론 이제 중학교 때부터 이 따라쓰기로 해서 네네네. 한 16년 정도의 필사 습작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 네. 등단을 하게 된 네. 경우인데, 네. 이제 동인 활동을 하면서 시를 발표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동인지 외에는 발표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현대문학이나 뭐 네. 세계 문학 사상에 쟁쟁한 시인들도 청탁이 다 안 가고 뭐 네. 1년에 한 그렇죠. 번 갈까 말까 하는 청탁인데 등단도 안 한 상태에서는 거기 실어달라고 네. 해도 불가능하고, 네네. 우린 이제 대무 세대라 국문과에 다니면서 네. 젊은이답게 외국처럼 우리도 지가 시를 잘 쓰면 시인인 거지 그렇죠. 꼭 뭐 그런 제도권에 등단을 그렇죠. 해야 되냐 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던 중이라 네. 등단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현실에 나와 보니까 아니, 시를 발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자기 혼자만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쓰지 뭐하러 시를 쓰겠냐고요. 그렇죠. 시라는 데는 써서 남과 공유해서 공유해야죠. 나누고자 쓰는 건데 네. 그럼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등단이라는 거를 그럼 하자. 네. 선배도 등단하셨으니까 네, 시인인데 네, 네. 저도 등단 그럼 하겠습니다 하고 네. 이제 몇 년 걸리겠죠 이러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하셔서 뭐 어쨌거나 93년도 중앙일보 신춘문예가 이제 당선이 그렇죠. 됐네요. 네. 그 별로 준비 안 하셨네요. 아니 이제 뭐 결심한 후로. 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나는 그 고통이 따르죠 당연히. 그랬나요? 근데 뭐 네. 지금 그 얘기하는 네, 주제가 네, 아니니까. 네. 아무튼 결과만 하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시인 기자가 저도 이제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이제 문화부에서 문학 담당 기자를 하게 되고 출판 네, 서평을 담당을 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가끔은 스트레이트성 기사도 써야 되고 네. 박스 해설 기사도 써야 되고 가끔은 또 말랑말랑한 문화 기사 따로 또 쓰는 네, 것도 네.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쓰다 보니까 네. 맞아 기자의 글쓰기와 시인의 글쓰기가 네. 다르다면 참 많이 달라요. 네. 기자의 글쓰기는 일단 객관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논리적이어야 되고 또 냉정해야 되고 네. 사실을 근거로 해야 돼요. 예, 이 사실 근거해야죠. 내 주관을 지나치게 넣으면 안 넣으면 안 되고 되고. 네. 이런 것들인데 네. 시인의 글쓰기란 감성적이고 네. 주관적이고 네. 독창적이고 네. 네. 따뜻하고 네. 그리고 경험을 굴절시키고. 네. 이 많은 것들이 네.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양쪽을 선명하게 양쪽 거울로 비추듯이 봤는데 거울끼리 둘이 비춰보니까 네. 또 닮은 점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한쪽은 제가 왼쪽에 있는 기자의 글쓰기 날개 같고 네. 오른쪽은 시인의 글쓰기 날개 같고 네. 네. 새가 두 날개로 난다는 것처럼 네. 때로는 냉정해야 되고 거리 아름다운 간격을 유지해야 되고 네. 이런 글쓰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시에서도 네. 그죠? 네. 그럴 때는 기자의 글쓰기가 시인의 글쓰기를 도와주고 네, 맞아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두 배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다만 한 가지 쉽지 않은 거는 네. 기자의 글쓰기가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출근해서부터 퇴근할 네. 때까지가 다 그건데 그 객관적, 차가운, 논리적 기자 감각을 네네. 네. 시인의 감각으로 바꾸는 전환하는데 네네네. 아무리 바쁜 기자라도 네. 한두 시간이 뭉텅이가 딱 날 때가 있잖아요. 네. 이야, 2시간이나 시간이 생겼다. 네. 그때. 시작 메모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네. 해보는데 네.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죠. 모두 전환하는 네. 데는 한두 시간 갖고 안 되더라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네. 간단한 메모, 네네네. 메모만 하고 이제 하루 이틀 정도에 걸려서 이 모두 전환해서 네. 시인의 감성으로 푹 젖어들게 빠져서. 됐을 때 주로 이제 그 네. 메모들을 네. 가지고 살붙이고. 쓰게 되고 네네. 그 다음에는 또 그런 기회가 또 오기를 기다렸다가 또 퇴고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 편이 오래 걸리고 네. 그런 건데 그 모두 전환만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생산성은 높아지겠죠. 그쵸. 그러나 이 또한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모두가 너무 빨리 전환되면 네. 그만큼 생각할 시간이 줄어들 수도 맞아요. 있는데 네. 네. 오히려 저한테 어쩔 수 없이 더 깊게 생각하고 성찰할 수 있게 네. 해주는 결과가 되니까 네. 이것도 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세 가지가 더 행운이군요. 네. 굉장히 아멘할 뻔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네. 정말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다행입니다. 듣다 보면은 계속 말씀 나누고 싶을 만큼, 네, 계속 듣고 싶어요. 네, 근데, 시간인 만큼, 네. 앞으로의 우리 시인님께서는 시작업에 대한 계획도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그쵸? 네. 예, 제가 옛날부터 관심 가졌던 게 발해 역사였는데요. 우리, 제 고향 남해에 서포 김만중이 유배에 와서 살던 네. 노도라는 작은 섬이 네. 있어요. 네네. 거기서 유배 살다가 거기서 3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네. 서포 김만중 네. 선생께서. 그 서포 김만중을 찾아서 알고 싶다가 역사 공부가 되는 것처럼, 네. 우리 아버지가 네. 간도에 왜 가셨을까?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네네. 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찾아가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이 성씨만 따라서 혈족만 네. 따라가더라도 우리 고씨 가문이 고씨가. 쭉 네. 올라가다 보니까 발해를 다스린 5 성씨 중에 제일 네. 맏형이 네. 고씨 집안이라고. 네. 그러다가 발해사까지 닿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로는 금서까지는 아니지만 구하기 어려웠던 북한의 김일성 대학에 있었던 이 옛날 박시형 교수가 쓴 발해사가 네. 아주 그 가치가 있는 책이 있는데 네. 그것까지 구해가면서 발해 공부를 오래 했었죠. 네. 그래서 발해에 관한 시가 한 60편 정도 됐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주제가 있는 네. 서사적인 시를 네.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고요. 네. 기대가 커요. 그냥 발해의 역사를 우리가 또 찾아야 되잖아요. 예. 네. 현장에 가보면 뭉클한 게 참 네, 많거든요. 네. 지금도 수막새 기와 조각이 가끔씩 바깥다가 나오곤 네. 하는데 그 발해 땅이고 고구려 땅이었던 지금의 이제 연해주와 뭐 이런 데가 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민감해서 네.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제 싫어하는 얘기지만 네, 네, 네. 우리는 야 이게 옛날에 우리 땅이야 이걸 자랑하고 고집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우리가 남다른 뿌리 네, 네. 민족의 가문과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영토 전쟁하자고 가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문화적으로 더 자양분을 더 많이 누리고 네. 새로운 꽃을 네. 우리 삼국이 피우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남북 중러가 다 합쳐서 연해주와 만주 네. 쪽 지역의 문화를 훨씬 더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지 네. 않느냐. 이제 언젠가 그런 시기가 또 맞아요. 오겠죠. 지금 그쪽 땅을 영토 찾기 하는 운동을 하는 단체도 네. 있어요. 많이. 영토 찾기 이런 걸 앞세우면 이제 너무 좀 달라지겠지만 네, 네. 주제가 다르겠지만 네, 네. 우리 문화 가는 사람들로서는 네. 그렇죠. 저 알자스 로렌 지방이 한때는 독일이었다가 한때는 프랑스였다가 네, 네. 그러나 네.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꼭 어느 땅이라고 서로 고집하는 것보다는 네, 네. 양쪽 문화를 더 네. 접목해서 잘 키우고 네. 오히려 자기들이 다 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더 성숙하게 더 잘할 수 있다. 네.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 그렇죠. 거죠. 뭐 총칼을 들고 영토를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문화적인 자산으로 네, 우리 문화를 여기에 꽃피우고 있었다라는 거를 증명해 줌으로 해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요즘은 논술위원으로 이제 천자 칼럼이라는 걸 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그제 쓴 천자 칼럼이 연해주의 한국 문장이라는 제목인데 네. 어제 쓴 거였는데 거기 보면 연해주가 좀 옛날 우리 발해 땅이었던 거기잖아요. 네네. 지금은 러시아 땅인데 네. 한때는 또 중국이었다가 네. 그 연해주라는 게 이제 러시아의 한 주인데 네. 우리 남한의 1.6배 정도 되는 엄청나게 광활한 네. 땅이죠. 네네. 거기에 인구는 한 200만 밖에 안 되는 네. 곳인데 거기에 몇 5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큰 농장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업체가 있고 네. 현대중공업이 또 정주영 회장의 유지를 따라 10,000헥타르짜리 거기도 네. 뭐 끝간데 없는 농장을 네. 구입해서 거기서 콩 옥수수 재배해요. 네. 그 작년에는 또 롯데 상사라는 데서 그거 인수해가지고 더 크게 하고 있고 네. 막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가서 보면 네. 지금도 바깥다가 보면 기어 나온다는 게 거기서도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삼다칼럼에다가 그거 쓰면서 마지막 문장에 그 얘기 했었죠 방금 그 네. 총칼 대신에 네, 네. 이제는 네. 쟁기와 트랙터로 네, 네. 옥토를 갖고 오면서 네. 새롭게 거듭난다. 올해가 마침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경도 사람들이 연해주로 가서 네. 정착한 지 155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아, 네. 해여서 네, 네. 더욱 감회가 이제 새로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폭탄 대신 네, 네. 쟁기로 네, 네. 그죠? 그것처럼 아, 공감이 정말. 갑니다. 네, 정말 귀한 일을 기대하겠습니다. 무궁무진하게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시인님께서 물론 다 내가 생산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아끼지만 또 특별히 아끼시는 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가 또 독자들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고 또 뭐 그 시를 낭독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계절에 맞는 시를 낭독을 해 주셔도 좋고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가 쓴 시를 잘 못 외우는데요. 네네. 그래서 낭독. 짧은 석 줄짜리만 기억나네요. 네. 그 스님이셨던 어머니, 유자 네. 보내주셨던 네. 늦게 온 소포의 주인공인 어머니가 IMF 외환 위기 때인 네. 1998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돌아가신 다음 해 여름에 네. 한여름에 제가 이제 문화부가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이 사회부인데 네. 사회부의 막내 기자가 네. 기상청 담당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부 데스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네. 선배, 저 남쪽에 남부지방에 호우주의보 내리고 뭐 이 큰 물 질 것 같은데 이 기사 써야 되겠는데요. 네. 그 소리를 옆에 전에 듣고는 네. 앉은 자리에서 제가 전화기를 들었죠. 네. 055 어머님께. 어머니한테 이제 네. 비 온다고 조심하시라고 네네. 이러다 보니까 안 계시죠? 저 돌아가셨죠 어머니. 네, 네. 그때 한 30편 가까이 이제 시를 썼다가 줄이니까 석 줄 남았는데 네. 제목을 못 붙여서 한동안 발표를 못했죠. 네.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목이 튀면 안 되는 시더라고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제목은 가장 평범하게 네. 한여름. 한여름. 그 석 줄짜리 시는 이렇죠. 남녘 장마진다 소리에 장마진다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전화 누르다가 네. 아 이젠 안 계시지 점점점점점 네. 이게 석 줄인데요. 아,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이거 뭐 이 노래로 만들어져 있어서 가끔씩 공연장에서 그 노래 들으면 우는 분이 많다고 그래요. 네. 저는 석 줄로 줄여놓고 나서 걱정했어요. 네. 이 마음이 전달이 될까? 충분히. 네. 그런데 모두가 다 어떻게 알고 다 자기 마음속에 지금은 안 계신 네. 사랑하는 부재의 그분을 떠올리면서 뭉클하다고 네. 하는 걸 보면 네. 맞아요. 가장 짧은 문장으로 가장 긴 울림을 주는 시라는 게 네. 참 이런 거구나. 맞아요. 다른 모든 것보다 시를 쓰는 일을 한 게 가장 참 잘했구나.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제 달의 뒷면을 보다라는 시집의 첫 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네. 초행이라는 시예요. 아, 초행이요? 첫 길이죠. 네, 말하자면 네, 네. 처음 아닌 길 어디 있던가 처음 아닌 데가 어디 있던가? 당신 만나러 가던 그날처럼
네. 석줄인데 네. 회식 만나러 가는 이건 그날처럼. 공덕 오거리에 네. SO일 신사옥 큰 빌딩 네. 완공해서 광화문의 교보 글판이 그렇게 부러웠대요. 네. 그래서 그 공덕 오거리에 네. 17m짜리 교보 글판만 한 네, 네, 네. SO일 글판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기름이니까 SO일 네, 네. 차에 기름 넣고 어디 놀러 가라고 네. 여행을 컨셉으로 해서 아, 아름다운 여행사진, 네, 풍경 네, 네. 그걸 걸고 싶었대요. 근데 그것만 걸기에는 심심하니까 글귀가 네.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끼워 넣을 글귀를 찾다가 네, 네. 그 뭐 각 출판사에 연락했나 봐요. 뭐 위원회를 꾸려갖고 네, 네. 시를 공모 뭐 네. 받거나 막 자기들 찾거나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뭐 이 선정위원회가 생겨서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또 글판이기도 하고 네. 또 길이라는 것도 길이도 맞고 여러 가지가 좀, 맞다 네네. 그래서 초행이 선정됐다는 거예요. 네. 하고 보니까 네. 야, 이 내용이 너무 좋구나. 네. 그래서 글씨를 키우고 그림을. 그림을 배경으로 밀자 네, 이랬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글판 성격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네. 그러는데 시 쓰는 사람으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공덕 오거리 SO일 글판에 공덕 처음 오거리. 글판이 생기면서 네네. 처음 걸린 게 그거였는데 간판이 올라가는 공사하는 장면을 보고 뭐 온갖 데서 다 전화를 해주더라고요. 아, 네. 아니 저 지금 당신 시가 저 올라가고 있는데 맞냐고 뭐 네. 이러면서 아 맞다 시라는 게 이렇게 살아있는 네. 우리 현장에 삶터의 현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구나 네, 네. 다시 확인했고요. 네. 그래서 그 시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네. 또 짧고 그래서 억지로 외우는 건 아닌데 기억해요. 나머지는 네. 다 잘 기억을 못하고. 네. 역시 시라는 것은 길어서가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짧아도 우리 인생과 의미가 맞닿으면 얼마든지 독자에게 공감을 주면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아주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디원 시인과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이제 고디원 시인의 시노래 김현성님이 부른 한여름을 들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문학채널 초대석 허양숙이었습니다. 남녀 장마 지운다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